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다른 아시아 리그들을 살펴보다가 문득 롯데가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선택지는 치바 롯데와 교류하는 것이지만 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정말 궁금하더군요. 특히 라쿠텐이 2군 에이스급 자원인 왕어인을 데려온 걸 보면 롯데 역시 방출된 선수뿐 아니라 치바에서 현재 2군 핵심 역할을 하는 선수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바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젊은 자원 중 롯데가 현실적으로 데려올 만한 선수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비교적 젊을 것, 치바에서의 활용도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 잠재력 성장 가능성이 보일 것. 첫 번째 선수, 아키야마 세이운. 2003년생 좌완 투수로 2021년 드래프트 4라운드 출신입니다. 평균 구속은 140km대 초반이지만 구속 대비 직구 파워가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타자 윗부분을 공략하는 능력도 괜찮고요. 아직 1군 등판은 없지만 작년까진 2군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해 육성 선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2군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3이닝을 던지며 2점대 초반 ERA를 기록했고 앞서 언급했듯 구속은 느린 편이지만 오늘 소개할 선수들 중 삼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제구가 들쭉날쭉한 것이 최대 약점입니다. 올해 2군에서 다시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아직 첫 팀에서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2003년생으로 매우 젊기 때문에 체력과 투구 메커니즘이 안정되면 더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죠. 육성 계약 선수라 요청만 하면 데려올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이 느리고 경험이 적다는 점은 분명 리스크입니다. 그래도 아시아 쿼터 560만 엔 정도 제시한다면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일 겁니다. 두 번째 선수, 모리 로타로. 1999년생 우완 투수로 2017년 드래프트 2라운드, 고교노 1급 투수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평균 구속은 147km, 최고 153km까지 나오며 슬라이더, 커브, 그리고 결정구인 포크볼을 던집니다. 특징은 공이 빠르고 그 구속을 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능숙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팀도 선발로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2020년부터는 2군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군만 올라가면 성적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큰 부상을 당했고 재활을 거쳐 올여름에야 복구했습니다. 지금은 육성 선수 신분이지만 복귀 후 2군에서는 나쁘지 않은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상 여파 때문인지 올해는 볼넷이 다소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선수는 여러 해 동안 2군에서 꾸준히 좋은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기량 자체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력과 몸 상태만 확실히 관리된다면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5이닝쯤 넘어가면 구속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선발 자원으로 보기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펜으로 기용한다면 여러 차례 등판하며 안정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김태형 감독 스타일과도 나름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발로 갈지 불펜으로 갈지는 데리고 온 뒤 고민할 문제지만 지금 치바 시스템에서는 눈에 띄는 자원이고 좋은 접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이 600만 엔이기 때문에 아시아 쿼터로 데려오면 선수 본인도 만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선수, 파무라 토키토. 1997년생 우완 투수로 2020년 드래프트 4라운드 지명자입니다. 치바에서 오랫동안 2군 선발 자원으로 육성된 선수로 평균 구속은 140km대 초반이지만 예리한 포크볼과 안정된 투구 밸런스가 장점입니다. 키가 192cm로 큰 체격을 갖고 있고 비록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 직구 포크 조합이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데뷔 시즌인 2021년에 1군 무대를 밟으며 잠재력을 인정받았고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테이션 자원으로 키워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후반부에 측부인대 수술을 받으면서 2023년 전 경기 결장이 이어졌고 2024년에도 부진해 로테이션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군에서 78이닝을 던지며 2점대 초반 ERA를 기록했고 삼진은 많지 않지만 압도적인 피안타 볼넷 지표로 자신의 장점을 증명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시즌 후반 3년 만에 1군에 콜업되었고 4경기에서 기대 이상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결국 부상으로 떨어졌던 기량이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이며 이 페이스라면 내년엔 치바에서 1군 로테이션 경쟁도 충분히 가능한 자원입니다. 다만 구속이 너무 느리다는 점 때문에 팀 내부에서도 애매한 평가가 있는 만큼 오히려 롯데가 접근하기 좋은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성장 가능성과 미래 가치가 높은 선수로 보입니다. 치바에 오래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타입이죠. 구속이 아쉽긴 하지만 NPB든 KBO든 사선발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봉은 900만 엔으로 부담도 크지 않아 치바가 허락만 한다면 롯데가 컨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네 번째 선수, 아타하치야 히로. 1997년생 우완 투수로 2021년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자입니다. 평균 구속 149km, 최고 154km까지 지키며 회전수도 상당히 높은 강속구 투수입니다. 다만 그에 비해 9회 평균 성적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변화구는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 등 구종이 다양하고 데뷔 후 1에서 2년 동안은 잠재력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개막 엔트리에도 포함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데뷔 시즌엔 30경기에 출전하며 기대감을 모았죠. 그러나 1군에서의 지속적인 부진 때문에 치바에서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1군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2군에서는 오히려 압도적인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50이닝 이상을 던지며 피안타율도 좋았고 삼진 비율도 준수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50.2이닝 동안 볼넷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선수임에도 올해 1군에서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1군 7이닝 동안 기록한 볼넷 수가 2군 50이닝 동안의 볼넷보다 많을 정도로 레벨 차에 따라 제구력이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1군에서의 성적은 분명 아쉽지만 볼넷을 적게 허용하는 투수라는 점은 변함없는 장점입니다. NPB 1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2군에서는 넘사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만큼 리그 수준에 따라 성적 차이가 크게 나는 유형의 투수라 KBO 1군에서는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불펜에서 많이 뛰긴 했지만 올 시즌 2군에서는 등판수보다 더 많은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원래 선발 출신이라 이닝 소화력도 갖춘 타입입니다. 볼넷이 적다는 특성상 공만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 KBO에서도 롱이닝 소화가 가능한 자원이라 판단됩니다. 1군에서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바꿔 새 팀에서 도전해보는 것이 좋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치바 입장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비교적 쉽게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자원입니다. 연봉도 1600만 엔 수준이라 아시아 쿼터로 데려오기 딱 적당한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선수, 나카무라 토시야. 1996년생 좌완 투수로 2018년 드래프트 5라운드 지명자입니다. 평균 구속은 140km 이하 수준이라 직구만 놓고 보면 뚜렷한 강점은 없습니다. 대신 특유의 깊게 꺾이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그리고 완급 조절을 기반으로 한 피칭이 강점인 유형입니다. 동기인 오지마 가츠야가 교과서적인 기교파라면 나카무라 토시야는 한 경기씩 맡기면 효과가 확실한 타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NPB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꽤 잘 먹히는 편이었고 마이너에서는 선발로 여러 차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2군에서 30이닝 넘게 던지며 2점대 ERA, 매우 안정적인 피칭을 펼쳤습니다. 1군에서도 20이닝 가까이 소화하며 3점대 ERA를 기록했는데 오늘 소개한 선수들 중 올해 1군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즉, NPB 1군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했다는 뜻이죠.
이런 특징을 보면 KBO에서도 충분히 선발 혹은 스윙맨 역할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다만 지금도 치바 1군에서 꾸준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자매구단이라고 해도 바로 데려오긴 쉽지 않은 선수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마지막 결론 파트와 롯데의 최적 선택지까지 이어서 정리해드릴게요. 하지만 이 선수가 1군에 종종 얼굴을 비추긴 해도 매년 20경기 이상 꾸준히 소화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보직 자체도 대체로 추격조로 분류되는 만큼 팀 내에서 핵심 역할로 쓰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추격조는 사실 누구를 쓰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카무라 토시야 역시 풀타임 추격조는 아니기 때문에 요청만 있다면 충분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봅니다. 오늘 살펴본 선수들 중에서도 1군 기록이 많은 편이고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려올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기교가 좋아도 평균 구속이 140km 이하라는 점은 분명 아쉬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NPB에서도 통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KBO에서는 오히려 더 잘 먹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병 기준으로 보면 평균 구속이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아시아 쿼터 자원으로는 꽤 준수한 카드입니다. 올해 연봉도 아시아 쿼터 상한선인 2천만 엔이 정확히 맞기 때문에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자면 기쿠치 리프 역시 2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군에서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매우 많은 이닝을 소화했고 다음 시즌에는 팀 내에서도 더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은 2라운더 자원이라 설령 자매구단이라도 쉽게 내줄 타입은 아니라서 제외했습니다. 지바 롯데가 올해 퍼시픽 리그에서 고전한 것도 사실이라 1군 성적만 보면 큰 기대를 줄 만한 자원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쿼터풀 안에서 평균 구속 150km 이상 되는 선수는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별표 당장 NPB 1군에서도 경쟁 가능한 자원을 지바 롯데라는 자매구단에서 현실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가? 별표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분석해보았습니다. 야구는 항상 말하지만 자급자족한다고 팀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건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긁어모으는 게 팀 전력 강화의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방출 예정이 아니더라도 자매구단이라는 관계를 활용해 충분히 접촉 가능한 선수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라쿠텐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도 왕어인을 데려온 걸 보면 지바에 대한 분석도 없이 영입한 게 과연 최선이었나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제 구단이라는 강점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현실적인 영입 카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본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파무라 토키토와 아타하 치아히로 이 두 선수에게 가장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둘 중 한 명만 데려와도 충분히 좋은 보강이 될 거라 봅니다. 롯데가 더 이상 자존심만 앞세워 지바 도움 안 받겠다는 말은 그만하고 이럴 때일수록 형제 구단의 장점을 살려 좋은 자원을 데려오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바 롯데와의 연계 영입 그리고 오늘 소개한 후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